부동산 통계의 모든 걸 보여드립니다. 나나의 부동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부동산 시장 전망할 때 중요한 게 또 뭐냐?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미분양 건수가 몇 개냐? 요거는 이제 요 지구본 모양이 없다라는 건 평택시 통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택시 미분양 현황도 보여드릴 거예요. 평택시의 현재 미분양이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 파란 선이 평택시 미분양이고요. 요 약간 노르스름한 요 선, 이건 노르스름하다고 해야 되나? 주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요 선, 이게 우리가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준공후 미분양 건수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평택이 2019년 코로나 전엔 좀 미분양 건수가 많았어요, 사실은. 이땐 미분양 건수가 뭐 700개 이렇게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코로나 때 부동산이 호황을 이루면서 점점 줄어들고 현재는 사실 미분양 건수가 빵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게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평택에는 현재 악성 미분양이 없어요. 악성 미분양이 없다는 건 마이너스 P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파트 다 팔리는데 뭐 아파트를 할인 분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의 데이터로만 보면은 평택에는 마이너스 P가 나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마이너스 P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하는 분, 혹은 내가 산 아파트,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마이너스 P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건설사에서 마이너스 P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현재는. 그런데 자, 이제 요걸 보면은 이게 아직 준공은 안 됐고 한참 짓고 있는 아파트들의 미분양 건수예요. 평택에서 이땐 준공 전에라도 미분양이 없었어요. 거의 100개? 많아야 400개 이랬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코로나 막판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미분양이 쭉 하고 느는 거 보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얘네들이 결국은 완공이 될 텐데 이렇게 미분양 건수 이렇게 있는 애들이 이제, 근데 평택 같은 경우에 아직은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분양이 또 올랐다가 또 쭉 떨어지고 쭉 올랐다가도 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결국 초반에 완판은 안 됐는데 중간중간 되면서 좀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도 이제 좀 이때 대비 미분양이 좀 이렇게 늘고는 있다, 이런 건데, 이렇게 된 미분양이라 하더라도 계속 아파트를 짓는 와중에 분양이 완판이 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요.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평택에 과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 거냐?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쏟아지는 물량이 많으면은 가격은 좀 떨어질 것이고, 수요자보다 물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릴 거는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자, 요거 이렇게 한번 볼게요. 평택에 앞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입주 물량 현황입니다. 분양 건수가 11,000건이에요. 11,000건인데 이거 이제 날짜 순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요거는 이제 분양을 했을 건데, 평택 고덕 신도시 요거 제일 분경 제2차 요건 아마 분양 일정상으로 됐다면 2월달 이미 분양이 됐겠죠. 요거 이제 평택 안중역에 이안이라는 데도 일정대로라면 요거 이미 분양이 됐을 거예요. 이미 다 됐을 거고. 자, 평택 고덕의 공공분양주택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있으면서 힐스테이트 고덕도 이렇게 있고 해서 총 합계가 11,000개입니다. 이게 분양 건수고, 요 임대 아파트 건수도 한번 볼까요? 임대 아파트는 1,900채가 들어오는데, 올해 초에 이제 4월 달에 행복주택 이렇게 좀 들어왔고요. 또 8월 달에도 행복주택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그리고 평택 고덕의 영구 임대 아파트가 12월 달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가 300채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있네요. 12월 달에.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제 요거 체크하셨다가 본인한테 좀 맞는 게 있다면은 이때 신청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합 아파트도 있나 한번 볼게요. 평택은 조합 아파트가 올해하고 내년에 들어온 건 없네요. 리모델링 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요 리모델링도 없네요. 자, 평택은 사실 이 분양 물량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많이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하고 내년에 10,000여 채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입주를 하고요. 일단 평택은 입주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미분양에 대해서 좀 특히 평택시 미분양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좀 평택에 미분양 이게 없다가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미분양이 쭉 하고 지금 현재 2,000개 정도까지 있잖아요. 4월 달에. 준공은 미분양은 없기는 한데 어찌됐든 미분양은 있어요. 그리고 이 미분양 중에는 얘네들이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이제 입주되는 그런 아파트들이잖아요. 현재 막 짓고 있거나 이미 짓고 난 아파트들. 2월 달에 이렇게 3월 달에 됐다는 애들은 아마 입주를 했겠죠. 지금 6월 달에는 평택 지제역자 얘가 이제 단지도 1000단지인데 뭐 얘가 이제 6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참 뭐 입주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현재 뭐 입주가 됐는지 아니면 딜레이가 됐는지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는데 이렇게 이런 단지들 중에 미분양이 이렇게 있는데 굳이 급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혹은 너무 무리해서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사지 않겠나 이런 굉장히 급한 마음에 분양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이 통계 데이터상으로도 계속 지금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미분양은 좀 많이 있는 편이고 평택 상황입니다. 이게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 이건 제가 속이는 게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평택의 아파트 값이 올랐다 어쨌다 이런 뭐 마음 때문에 혹은 평택이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좀 덜 떨어졌다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전국 대비 좀 덜 떨어진 게 좀 보이죠. 그래서 평택은 아파트가 안 떨어지는데 이거 지금 빨리 집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요때 좀 급한 마음에 이런 걱정을 통해서 과도하게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뭐 이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파트 분양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또 판단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중요한 데이터인데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1억짜리가 있으면 이 1억짜리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평택시 데이터도 있어요. 찍어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노란 선이 이제 평택시 데이터고 밑에 빨간색이 평택시를 표현한 건데 코로나 이전에는 평택시가 전세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냐면은 1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면은 7,100만 원이 보증금이었어요. 평택은 현재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보증금이 6,800이에요. 좀 떨어졌죠?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을 때
매매 가격 지수도 하락 중이고 전세 가격 지수도 하락 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떨어지면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조금 더 많이 떨어져요.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제 말 쉽게 이해할 겁니다. 전세 가격은 아파트 매매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조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매매 가격은 매매 가격이고 전세 가격은 전세 가격이지 이 두 개가 뭐 굳이 뭐 연관이 있나? 전세 금액하고 매매 금액하고 뭐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별개의 금액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건 바로 갭 투자 때문이에요. 자, 그럼 갭 투자가 뭐냐? 갭 투자는 내가 아파트를 사는데 아파트 1억짜리를 1억을 다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고 아파트를 사는 방식을 갭 투자라고 합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다. 그리고 1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3천만 원만 내고 아파트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아파트를 매도를 해요. 그 오른 금액만큼 이득을 얻는 거죠. 굉장히 적은 비용을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집중적으로 갭 투자가 이루어졌고 평택에서도 집중적으로 갭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평택에서 집중적으로 갭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뭐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갭 투자가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식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바로 요즘 같은 때 부동산 하락기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는 3천만 원만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나머지 7천만 원 보증금을 세입자한테 줘야 돼요. 근데 이 아파트가 원래 1억짜리였는데 부동산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6천만 원으로 거래가 돼. 근데 그것도 잘 안 팔려. 근데 세입자는 전세 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달라고 그래. 아파트를 겨우겨우 6천만 원에 팔았는데 나머지 1천만 원은 내가 대출 받아서 갚아야 돼요. 엄청난 손해죠, 그러면. 이걸 바로 깡통 아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깡통 아파트가 즉 전세 보증금보다 아파트 가격이 싼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에 이게 굉장히 많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지만은 이 깡통 전세, 깡통 아파트 요게 올해 말 내년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평택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평택도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갭 투자가 이루어진 단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평택시 상황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평택시 상황은 이 십자선을 기준으로 이 파란색 표가 있는 이 지점인데 이게 뭐냐? 자, 평택시 현재 아파트 매물은 많은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앞으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달 대비 조금은 좋아진 거예요. 지난달 대비 어떻게 좋아졌냐? 이렇게 보면 돼요. 1월달 데이터 한번 볼게요. 자, 1월달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십자선을 딱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동그라미, 이 파란색 동그라미가 요쪽에 가면은 시장에 아파트 매물, 판매 매물은 적은데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 부동산 상승기에 위치하는 요 자리죠. 요거는 시장의 매물은 적은데 앞으로 부동산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는 거예요. 요때도 사실 시장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요로 넘어가면은 아파트 매물은 많은데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매물은 많지만 앞으로는 좀 좋아진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 거고, 요 자리는 매물도 많고 앞으로 시장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자리예요. 자, 그리고 평택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요 위치였어요. 요 위치. 매물도 많고 부정적으로 보고, 근데 이게 2월 달 되면 약간 올라가요. 이제 매물은 많지만 사람들이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으로 좀 옮겨가죠. 3월 달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 매물도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파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4월 달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매물이 조금 더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 아직은 매물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요 동그라미가 요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은 못 넘어가요. 아직은 못 넘어가요. 어쨌든 4월까지 통계 데이터, 마지막 통계 데이터가 요거니까. 매스컴에서 지난달 대비 거래량이 늘었다, 뭐 부동산이 다시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론 보도가 있기도 하고, 부동산 다시 바람 부나, 다시 상승기로 접어드나, 바닥 찍고 상승하나, 이런 내용들로 조금 이제 내용들이 나온 적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지요. 지금 통계 데이터가 어때요? 이건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거는 아직도 시장에 매물이 많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파트 뭐 가격 오르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내놨던 매물 다시 걷어들이네, 뭐 다시 뭐 호가를 올리네, 뭐 싸게 내놓은 매물은 다시 걷어들인 다음에 다시 비싸게 내놓네, 이런 뉴스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은 시장에 매물이 더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건데 사람들이 왜 지금 집을 내놓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좀 있기도 하고 그런 언론 보도가 있는데 왜 매물을 걷어들이지 않고 계속 매물 내놓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런 거 아닐까요? 앞으로 부동산이 그렇게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혹은 현재 이 아파트를 유지하기에는 이자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 아닐까요?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어쨌든 아파트는 시장에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왜 그러면 시장에 매물이 많고 왜 사는 사람이 아직도 적냐? 이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경매 데이터입니다.